네, 집값이 오를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라는 논쟁은 굉장히 수십 년 동안 지속되었던 문제입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더욱더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물론 어느 쪽의 얘기도 맞습니다. 뭐 저금리, 유동성, 인플레이션 이런 쪽에서 보면 집값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말이 맞고요. 그다음에 뭐 인구가 줄어들어서 수요가 줄어든다. 그리고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어떤 지역의 예시를 들면서 뭐 이런 걸 보면 또 하락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집을 가지신 분이 집이 없는 분보다 상대적으로 부자였습니다. 네. 집이 있는 분들은 항상 예전부터 부자였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제 약간 상승론에 조금 입각해서 말씀을 드려볼 예정인데 가장 먼저 아무리 요즘 뭐 집값이 뭐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일본도 굉장히 집값이 떨어졌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주요 도쿄 3구에 대한 이 집값은 꾸준히 올랐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락하는 시기에도 도쿄의 주요 3구는 집값이 올랐고요. 전체적으로 봐도 집가가 오르는 곳도 있겠지만 맨션의 가격 상승폭도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베네수엘라 거의 뭐 나라가 없어졌다고 표현하는 베네수엘라도 그 베네수엘라의 한국의 강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지역은 집값이 10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이 외국 자본들이 언젠가 그 나라가 경제를 회복하면 그 지역에 대한 부동산은 폭등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집을 매도하지 않고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그래서 항상 핵심 지역에 대한 부동산은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이 하락론에 의해서 이게 뭐 집값 떨어지더라도 좋은 입지, 좋은 부동산은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옛날 같은 경우에는 70년부터 해서 한 불과 몇 년 전까지는 전국적으로 어떤 부동산을 사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예, 사실 투자를 어떤 걸 해도 투자를 하면 이제 수익을 얻는 구조였는데 점점 이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사실은 뭐 고민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하는 얘기가 집값이 오를 것 같기는 한데 이 매수 타이밍이 언제냐, 매수 타이밍이 언제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항상 저는 바로 오늘이라고. 집값이 오르다가 떨어지더라도 일단 보유만 하고 계시면, 특히나 제가 항상 강조하는 서울 부동산을 보유만 하고 계시면 집값은 언젠가는 오를 것이다. 자산을 방어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근거로는 저는 항상 이 경제 원리 입각해서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항상 살펴보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누구나 들어오고 싶어 하죠. 특히 뭐 강남이나 서초 같은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서울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앞으로도 많아지는데 공급은 제한적입니다. 네, 공급은 실제로 굉장히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우리 왜 이 시장 원리에 입각해서 이 가격을 느껴야지 가격이 비싸다라고 그냥 개인적인 주관적인 견해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아파트가 왜 30억이냐 하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다이아몬드를 예로 들어볼까요?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가 실제로 그 뭐 한 5kg짜리 정도 하는 다이아몬드가 한 4억 정도 합니다. 그 가격을 주고 사실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그렇다고 그 다이아 가격이 떨어지나요? 아니죠. 오히려 이 가격을 주고 구입할 수 있는 수요층이 있기 때문에 이 다이아 가격은 절대로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공급을 더 추가적으로 늘리지도 않고요. 네. 이미 시장에 형성된 가격으로 이미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가격이란 거는 이 경제 원리에 입각해서 판단을 해야지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때에도 집값은 항상 올랐습니다. 심지어 영조 때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영조가 부동산 규제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관리 직급이나 이런 걸 따라서 내가 살 수 있는 땅을 수량을 정해뒀었는데 영조의 딸 공주죠. 공주는 따로 집을 계속 보유하고 추가적으로 구입을 했다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다주택자들은 항상 부자였습니다. 실제로 주택이 489만 호가 증가를 했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을 다주택자가 매입을 했고요. 자산 가치에 대한 것도 시의적절하게 투자를 하시는 분의 자산 격차와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해서 가만히 전세로 사셨던 분들의 자산 격차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일단은 저는 항상 부동산은 일단 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전망이 있다고 하면 집을 가지신 분은 그냥 보유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소위 말하는 뭐 이렇게 좀 버티면 되는 부분인데 집이 없는 분들이 집값이 올라버리면 대책이 없습니다. 희망까지 다 사라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전통적으로 자산가는 다주택자였다. 예. 항상 우리 주변에 부자 중에 집이 없는 사람을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전통적으로 항상 자산가는 주택이 많았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상승과 하락 시기가 공존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우상향한다. 그리고 핵심 지역은 아무리 나라가 어려운 뭐 베네수엘라가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핵심 지역은 반드시 상승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